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중복조합이 이제 순열, 조합, 중복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렇게 네 가지 세트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친구인데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데 순서는 상관없지만 대신 뽑았던 걸 또 뽑아도 괜찮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중복조합을 계산할 때는 16쪽입니다. 16쪽. 이건 뭐예요? 이거죠. 그럼 그냥 풀어봐.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이제 밑에다 설명하는 겁니다. 칸막이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막 와서 공부하기엔 좀 늦었어. 이제 그냥 공식을 외워가지고 풀면 돼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에 17페이지에 예제 1번 볼게요. 예제 1번. 자, 중복조합 예제이긴 한데 아주 기본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씩 다 변형이 들어가 있어. 같은 종류의 연필 15자루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그때 4명 중 1명은 2자루의 연필을 받고 나머지 3명은 3자루 이상의 연필을 받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1명을 정해야 돼. 어떤 친구를? 그치? 2자루의 연필을 받을 친구가 하나 필요하잖아. 그치? 그 친구를 하나 뽑을게요. 그게 몇 가지죠? 그죠? 사실이니까 4가지겠죠?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내가 연필 2자루를 줬어. 예를 들어 우리가 A, B, C, D 이렇게 4명의 친구가 있다고 하면 A라는 친구가 뽑혔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연필 2자루 갖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2자루 주면 끝이에요. 2자루 먹고 떨어지는 거야, 얘는. 그럼 남아있는 친구들이 3명이고 이 3명에게 우리는 몇 자루의 연필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연필이 총 13자루죠. 13자루의 연필을 줄 건데 적어도 몇 자루씩은 다 받아야 돼? 적어도 3자루씩은 다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럼 얘도 3자루, 얘도 3자루, 얘도 3자루를 가져가고 나면 자, 이미 뿌린 게 11자루죠. 이거 포함해서 11자루. 그럼 나한테 남은 연필 몇 자루? 4자루인가? 4자루. 그치? 그 4자루를 몇 명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지금? 3명에게. 그치? B, C, D라는 3명에게 4자루의 연필을 이제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4개의 연필이 서로 다 똑같은 연필이잖아. 그래서 이때 중복조합이 들어가는 거죠. 중복조합. B, C, D 3명에게 4자루의 연필을 뿌리는 거지. 그쵸? 그럼 뭐라고 계산해야 돼? 그렇지. 3H4고 이 중복조합 문제에서는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 방정식의 해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 상황이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방정식의 해를 찾는다고 생각해버려. 얘한테 주는 연필과 얘한테 주는 연필과 얘한테 주는 연필의 개수를 다 더하면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뿌린 거 빼고 그래서 얘네 셋한테 주는 연필들을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4다. 그지? 그러면은 B, C, D라는 3개의 문자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H4. 이렇게 그냥 방정식으로 연결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럼 몇인가요, 이거? 60. 그지? 15가 되겠네. 62가 되니까, 그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10. 응? 4. 62잖아, 62. 아니, 나 전체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전체요? 4 곱해요? 4를 왜 곱하죠? 맨 앞에 4. 맞아. 그러면은 61번. 그치? 맨 처음에 이거 이 A를 선택해주는 그 과정. 60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 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다른 종류의 축구공 2개하고요. 같은 종류의 농구공 5개. 자, 그러니까 축구공 2개는 서로 구분이 되는 거고 농구공 5개는 구분이 안 돼. 그런 7개의 공을 3개의 학급에다가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근데 공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급은 없어야 되니까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떻게 시작할까? 저 혼자 움직인다.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뭐 어떤 걸 하나씩 나눠줘요? 농구공을? 축구공부터 우선 주는 게 현명하겠죠.
왜냐면 농구공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 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뭐 일반이 축구공을 하나 받았다면 얘네 반은 농구공을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축구공이든 농구공이든 어쨌든 공을 하나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일단 축구공부터 뿌립시다. 승혁아, 축구공을 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1반, 2반, 3반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뿌릴 수 있니, 승혁아? 축구공 A랑 축구공 B를 한 반에 다 줘도 되죠. 또는 두 개 반에 뭐 1반에다가 A 축구공 주고 2반에다 B 축구공 주고 이렇게 나눠서 뿌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축구공을 나눠주는, 축구공을 한 반에다가 두 개 모두 주는 경우, 자, 축구공을 예를 들어 1반에다가 축구공 1번과 축구공 2번을 다 줬어. 그럼 일단 이 축구공 두 개를 다 받을 그 반을 하나 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세 가지가 되겠지, 그치? 1반이냐, 2반이냐, 3반이냐. 나는 지금 1반을 예를 들어서 1반에다 축구공 두 개를 다 줬어. 자, 그럼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농구공 5개죠. 근데 1반은 축구공을 이미 두 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1반은 사실 농구공을 한 개도 안 받을 수도 있지. 근데 2반과 3반은 어때? 무조건 농구공 하나씩은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반과 3반에 농구공을 하나씩 주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뭐야? 농구공 3개가 남았죠. 그 3개의 농구공은 이제 맘대로 줘도 되지. 그죠? 그래서 남은 3개의 농구공을 맘대로 뿌리는 게 3H3이 되는 거지. 1반에 또 줘도 되고, 응? 1반에 또 줘도 되고, 2반에 줘도 되고, 아니면 3반에 다 줘도 되고, 내 맘대로 뿌리는 거니까 3H3. 그럼 얘가 몇 가지인가요? 10가지인가요? 그럼 30가지인가요? 그죠? 3 곱하기 10이니까 30가지. 지금 이제 이미 적어도 공 하나씩은 받은 상태잖아. 그러고 나서도 나한테 농구공 3개가 남았죠. 그 3개의 농구공을 1, 2, 3반에다가 자유롭게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3H3이다. 그럼 두 번째는 축구공을 두 반에 나누어서 주는 경우. 자, 축구공을 두 반에 나눠서 주게 되면 일단 1반, 2반, 3반 중에 축구공을 받을 반을 두 반을 골라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고를 때 그 두 반의 순서도 중요하죠. 그렇죠? 축구공은 서로 다른 축구공이니까. 그래서 3개의 반 중에 축구공을 받을 반을 두 반을 고를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가령 1반에다가 내가 축구공 1번을 주고 2반에다가 축구공 A를 주고 얘를 축구공 B를 줬어. 그러면 3반은 어때야 돼? 일단 농구공 하나 무조건 받아야 되지. 농구공 하나 무조건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턴 자유롭게 줄 수 있는데 나에게 남은 공이 몇 개죠? 4개죠, 4개. 그럼 4개의 공을 3개 반에 자유롭게 뿌리면 이거 4H3이에요? 3H4예요? 3H4죠, 3H4.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H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6 곱하기 6C4니까 6C2면은 15인가? 90까지가 돼가지고 답은 120 이렇게. 빈복조합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조금 이제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건들을 잘 계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8쪽으로 가면 중복조합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 형태, 그치? 요렇게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방정식에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할 때 이때 중복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자, 예를 들어 뭐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경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다. 근데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다. 요럴 때 딱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3h10으로 계산하지요. 승혁이 알고 있지? 자, 근데 만약에 x, y, z가 10이다. 그런데 얘네가 자연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가 자연수다라고 하면 얘네들한테 1씩 빼준 숫자를 요렇게 쓰죠. x 빼기 1을 x 프라임, 그지? y 빼기 1을 y 프라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얘네들의 합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렇게 바꾸죠. 그쵸? 그러면 요때는 이제 조건이 의미 아닌 정수로 바뀌었으니까 요걸 계산할 때는 3H7로 계산하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얘를 이제 막 문제에 따라서 뭐 짝수 홀수로 바꾸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변화시키죠. 어쨌거나 이런 정수, 의미 아닌 정수의 해 개수를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조합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가지고요. 19쪽 볼게요. 19쪽. 19쪽에 예제 2번을 보면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거다. 그죠? 함수 만들기. 그런데 x1보다 x2가 크면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큰 작작하고 비슷한데 뒤집혀 있는 거죠. 그죠? 뒤집혀 있는 거고 등호도 들어가 있는 상태.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그릴 때 1, 2, 3, 4, 5 한 다음에 이쪽을 5, 4, 3, 2, 1로 뒤집어 그리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뒤집어 그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화살표가 교차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치? 교차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교차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애한테 쏘는 거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조건이 뭐냐면 F2하고 F3은 같아요. 그러면 2하고 3이라는 얘네들은 같은 녀석한테 쏘는 거니까 얘네는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처럼 취급해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조건이 F4가 F5보다는 커요. F4가 F5보다는 커요. 그러면 4하고 5는 똑같은 애한테 쏘면 되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하고 5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데 등호만 빠지는 거죠. 등호만 빠지는 그런 상황.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서 잘라. 자, 여기서 잘라가지고 이게 얘네 둘이 같은 애한테 쏜다까지만 생각해봐. 그러면 마치 이거는 정의역이 몇 개인 것 같은 상황이야? 정의역이 원래 5개인데 얘네들이 묶여가지고 한 묶음 돼버렸으니까 정의역이 4개인 상황인 거예요. 그죠? 정의역이 4개고 이쪽에 543일한테 쏘는 거니까 그지? 몇 개 중에 몇 개를? 5개 중에서 중복조합으로 4개를 뽑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지? 그럼 이게 몇 개인가요? 8C 4니까 7C까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뒤에 조건 있잖아. 이거 F4가 F5보다 크다 이것을 직접 찾는 게 빠르겠어? 여사건으로 찾는 게 빠르겠어? 여사건으로 찾는 게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F4가 F5보다 큰 거를 직접 찾기 어려우니까 F4와 F5가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 개수만큼을 전체에서 빼주는 거죠. 근데 왜 6건으로 찾는 게 빨라요? 어? 왜 6건으로 찾는 게 빨라요? 자, 만약에 이걸 내가 직접 찾는다 그러면은 뭐 4가 5한테 쏘고 5가 4한테 쏘고 4가 5한테 쏘고 5가 3한테 쏘고 이게 다 가능하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것의 여사건이면은 우리가 지금 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한다 아니 부등호가 성립한다 아니면 등호가 성립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것의 반대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F4와 F5가 같은 것을 찾는 게. 반대면요? F4가 F5보다 작은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지. 거. 이 조건 때문에 안 되지. 그치? 저 조건 때문에 F4가 F5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린 큰 걸 찾고 싶으니까 큰 걸 찾는 게 어려우면 같은 걸 찾아서 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도 묶어버려. 이렇게. 얘네들도 같은 애한테 지금 쏘는 상황을 찾는 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OH3이 되죠. OH3은 뭔가요? 7C3이니까 얘는
35가지가 되나? 그지? 그럼 70에서 35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겠다. 몇 번이야? 1번. 오케이. 자, 그럼 밑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저 70이 전체예요? 70이 전체죠. 그러니까 이 요거까지를 만족하는 전체. 이 가 조건과 나 조건의 첫 번째까지를 만족하는 전체. 자, 밑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해볼게요. 정수 ABC의 순서쌍을 구하는 건데 이번에는 조건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C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야지 계산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고 B 플러스 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C 플러스 1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A 플러스 1을 A-라고 하고 B 플러스 1을 B- 얘를 C-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조건에 있는 식에서 A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 게 맞죠? A 플러스 1이 A-하고 같은 거니까 A는 뭐랑 같아? A는 A- 빼기 1과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를 A- 빼기 1로 바꾸고 얘도 B- 빼기 1로 바꾸고 얘도 C- 빼기 1로 바꾸면 요렇게 되죠. 지금 요런 식이 되는 거니까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 되고 이때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0 이상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 3H6 해버리면 끝나겠네. 그지? 3H6.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자, 넘어가서 2항 정리로 가서 뭐 2항 정리는 처음 배울 때야 약간 좀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죠. 단순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를 시켰을 때 그때 전개되는 일반항이 자, N, C, R 이렇게 던졌으면 A의 몇 제곱? N-R 제곱. B의 몇 제곱? B의 R 제곱이죠. 그죠? B의 R 제곱.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같이 가지. 그치? 요런 항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를 딱 붙여주면 이게 정확히 좌변과 어떤 거예요? 같은 거다. 그쵸? 네. 그래서 요게 2항 정리고 얘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했었죠. 좀 뒤에 활용하는 것들은 뒤쪽에 나오니까 넘어가서 21쪽으로 가서 21쪽에서는 그 예제 3번은 되게 쉽고요. 밑에 6번만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6번. 두 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x 4제곱 4차항을 찾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 괄호에는 상수항과 x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차가 있는 거죠. 그지? 두 번째 괄호에서는 전개를 시키면 0차항부터 해가지고 0차항, 1차항, 2차항 해가지고 몇 차까지 나와요? 6차항까지 있겠지. 그지? 6차항까지 있을 거고 첫 번째 괄호는 상수항 0차항과 마이너스 1차항이 있죠.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어. 그럼 결국 내가 여기에서 찾고 싶은 것은 승현아, 요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몇 차항이랑 몇 차항이 궁금하죠? 앞에 있는 괄호랑 만나가지고 4차항이 되는 애들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 그치 0차하고 만나려면 뒤에서 5차항 아니 4차항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차하고 만나려면 뒤에서의 5차항 이게 두 개만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 경우는 0차항과 4차항이 만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0차항은 그냥 1이고요 4차항이 이제 민영아 뭐라고 써야 돼?
6시 2에 2x의 몇 제곱? 4제곱, 뭐 1의 제곱 이렇게. 그쵸? 그럼 개수가 얼마가 돼요, 이거? 240. 이게 15인가? 네, 240 x 4제곱. 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차와 5차가 만나는 경우가 궁금하니까. 뭐 마이너스 1차는 그냥 x분의 1이고요. 5차. 서연아, 5차면은 뭐가 붙어 앞에? 6시 1, 그치? 2x의 몇 제곱? 5제곱 곱하기 1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32에다가 6 곱하는 거니까 19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둘이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5번. 네, 43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가면 여기가 이제 이항 정리를 좀 활용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인데, 일단 이항 정리 활용하면 생각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파스칼의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1 플러스 x의 n제곱 요거 전개시키는 거랑, 그치? 요렇게 두 가지 정도가 활용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요런 구조로 써있고, 여기서 딱 생각나는 건 요렇게 역삼각형 모양으로, 자, 얘랑 얘랑 더하면 항상 밑에 있는 애가 나온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죠? 하키 스틱이죠? 요렇게 가가지고 쓱 꺾으면 얘 나온다는 거, 그죠? 또 요렇게 가가지고 쓱 꺾으면 얘 나온다는 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뒤쪽에 이거 하키 스틱 패턴 쓰는 문제, 그 문제 갔을 때만 한번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전개시켰을 때 nc 1 플러스 x의 n제곱, nc0의 x의 0제곱, nc1의 x의 1제곱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nc2의 x의 제곱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ncn의 x의 n제곱으로 전개되고, 요때 요 자리와 요 자리 지수가 계속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가 편한 모양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x자리에다가 막 얼마들을 넣어봤었지?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 이거죠,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x자리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식이 요거죠. 그 다음에 1번식과 2번식끼리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들어낸 식이 여기 3번에 있는 요런 식이었다, 그죠? 요것들은 자, 문제에서 딱 만났을 때 이게 2의 몇 제곱이 있구나, 아니 뭐 이게 뭐 2의 n-1제곱이겠구나, 이렇게 딱 눈치를 채면 된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요. 23페이지에서도 8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8번. 자, 8번 봐봐. 일단 D가 3부터 10까지예요. 3부터 10까지. 그렇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D라고 했는데, 여기 또 조건이 A, B, C에 대한 조건이 자연수 조건이 붙어 있어. 자연수 조건 붙어 있으면 어떻게 줘야 돼? A 다시 B 다시 C 다시로 바꿀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쪽은 그럼 뭐가 돼요? D에서 3을 뺀 게 되죠, 그죠? D에서 3을 뺀 거. 그럼 우리 그냥 D에서 3을 뺀 거, 이거를 그냥 D 다시라고 부를게요. D 다시라고 부를게. 그러면 D 다시는 범위가 어떻게 돼? 그쵸? 0에서부터 3 빼줬으니까 7까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D-가 0일 때, D-가 1일 때, D-가 2일 때 해가지고 D-가 7일 때까지를 다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생각해봐. D-가 0일 때, 그냥 의미상 써보는 겁니다. 답은 1이겠지만 D-가 0이면 3개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빵개를 뽑은 거죠. D-가 0이면, 이쪽 0이면. 그러면 D-가 1일 때는 어때요? 3개 중에서 중복 조합으로 몇 개를 뽑은 거야? 하나를 뽑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닌가? 어디까지? 그치. 3H7까지를 다 더하면 그게 얼마입니까가 질문이에요. 근데 중복 조합은 어차피 다 뭘로 바꿔요? 조합으로 바꾸잖아, 그치? C로 바꾸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2C 0이고 얘는 뭐예요? 3C 1이고 그 다음 하나 더 쓰면 4C 2겠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9C 7 이렇게 되지. 딱 보면 눈치채야지. 이게 뭐예요? 하키스틱 패턴이야. 그쵸? 그죠? 하키스틱 패턴에서 확인해야 될 거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일단 맨 처음 스타트를 끊어준 애가 1이 맞나? 1 맞죠? 1 맞고요.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말을 하려면 무조건 앞에 숫자는 어때? 무조건 1씩 증가해야 됩니다. 그죠? 1씩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같을 수도 있고 하나씩 커질 수도 있죠. 얘는 지금 어떤 패턴이야? 하나씩 커지는 패턴이죠. 자, 하나씩 커지는 패턴이면은 는 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 앞에 있던 숫자는 하나 커지고요. C 얼마예요? 뒤에 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다면 마지막은 그대로 이거였지? 뒤에 게 만약에 그대로였다면 끝에 하나 커지는 거고 그게 하키스틱 패턴의 두 가지 모양이었지? 17이 답이다. 답 몇 번이에요? 2번.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22. 네. 자, 레벨 2입니다. 레벨 2. 26페이지의 레벨 2예요.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 그리고 상자 ABCD가 있는데 10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데요. 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는 하나,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도 하나. 근데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한 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상자부터 좀 정해보자. 일단 처음에 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를 뽑자.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겠지. 그럼 예를 들어 내가 A 상자를 뽑았어. 그럼 A 상자에는 흰 공을 넣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A 상자에는 흰 공을 넣지 않겠다. 그러면 흰 공은 B, C, D라는 이렇게 3개의 상자에다가만 내가 흰 공을 넣을 거야. 그럼 이번에는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도 골라볼게요. 이번에도 네 가지인가? 몇 가지? 그치, 이번에는 3가지죠. 왜 3가지지, 이주야? 모르겠어?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자가 4개 있는데 4개의 상자 중에서 흰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하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4상자 중에 3상자에만 흰 공을 넣을 거고 한 상자에는 흰 공을 안 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먼저 흰 공을 넣지 않을 상자를 하나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 B, C, D 중에서 하나 상자를 뽑는 거니까 4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가지였고 그럼 예를 들어 A 상자를 지금 뽑았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A 상자에는 그럼 흰 공을 넣지 않는 거지. B, C, D에만 흰 공을 넣을 거야. 자, 거기까지 정했고 그럼 나 조건으로 가서 검은 공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도 하나잖아. 이것도 골라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A, B, C, D 중에서 검은 공이 들어가지 않을 상자를 그냥 하나 골라서 4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뭘 빼줘요? 들어가 있는 거 빼면 들어있지 않은 거를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검은. 나만 못 알아듣나? 생각? 네 머릿속에 뭔가가 정리가 된 거야? 아니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말하는 거야? 세 가지 아닐까요? 3가지죠, 3가지. 왜 가랑 나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아까 4가지였는데 왜 이번엔 3가지냐?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A 상자에는 흰 공을 넣지 않겠다라고 정했잖아. 근데 만약에 A 상자에다가 검은 공도 넣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하나의 공은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 흰 공을 안 넣겠다라고 뽑아 놓은 상자에는 반드시 검은 공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B, C, D라는 흰 공이 들어가기로 한 얘네 셋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A, B, C에는 그러면 검은 공은 넣을게. 이런 식으로, 그지? 중복되지 않도록 자, 가와 나에서 상자를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상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나는 흰 공 4개를 B, C, D라는 상자에다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를 A, B, C라는 상자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자들은 흰 공을 넣기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씩은 다 넣어줘야 돼, 그치? 만약에 B, C, D 중에서 B에다가 안 넣어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얘네는 꼭 하나씩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흰 공을. 그러므로 이 상황은 흰 공 4개를 하나씩 무조건 넣어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마지막 공 하나, 그치? 마지막 공 하나를 어디다 넣을 거냐밖에 못 정하는 거죠. 그럼 3가지가 되겠지, 그치? 흰 공 4개를 B, C, D 상자에 넣을 건데 최소 하나씩은 깔아줘야 되잖아. 하나 넣어주고 하나 넣어주고 하나 넣어줬으니까 나한테 하나 남았단 말이지. 내가 고를 수... 아니 그러면요. 3H 아니에요? 3H1? 3H1이 3가지 아닌가요? 왜요? 그렇네요. 여기서 굳이 3H1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 공 하나 집어넣는 건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검은 공도 하나씩은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남은 공 몇 개야? 3개죠. 3개. 3개의 공을 ABC 상자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3H3이죠, 이거는, 그치? 그 몇이야? 10가지인가?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요거를 다 곱하면 답이겠네요. 몇일까? 네, 36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어려워, 얘들아. 2번. 레벨 2에서 2번이 제일 어려워. 자, 2번을 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6이에요. 근데 조건이 자연수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야? 그치.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로 바꿀 거야. 그리고 12가 되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조건은 이제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뀐 겁니다. 그죠? 0 이상의 정수로.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바로 찾아버리자. 이게 지금 4H12죠. 4H12니까 15C3이네요. 15C3 얼마지? 얼마야? 455. 자, 455. 일단 4번, 5번은 아니야. 그지? 1, 2, 3번 중에 답이 있을 거야. 우리는 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다 찾았고요. 그 중에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것을 골라줄 거고, 그건 다시 말하면 나 조건을 만족 못 시키는 걸 제외시켜 주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홀수다. 이 말은요. A, B, C, D 말고 A-, B-, C-, D-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홀수와 짝수의 입장이 뒤바뀌게 되죠. 그렇죠? A, B, C, D에서 1을 빼준 것이 A-, B-, C-니까 A, B, C가 홀수일 때라면 A-, B-는 짝수일 때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 조건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A-, B-, C-, D-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짝수의 개념에는 0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죠? 0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 중에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 문장만 딱 봐도 반대로 찾아야 되잖아. 그치?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것의 반대는 뭐지? 모두
홀수다. 그쵸? 모두 홀수다. 그럼 0이 왜 포함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A가 여기서 말하는 이 홀수에 1이 들어갔겠니 안 들어갔겠니? 들어가. 1 들어가잖아. 네. 그치? 아, 그치? 거기서 1 뺀 게 A 다시잖아. 그러면 A 다시가 0인 경우도 포함시켜야죠. 그게 곧 A가 1인 경우니까. 맞죠? 자, 모두 홀수인 경우를 구할 건데요. 이건 또 어떻게 구하니? 모두 홀수. 막 더해가지고 막 12가 되는 것 중에 막 홀수를 다 찾아? 자, 봐봐. A 다시를요. 2A 다시 다시 더하기 1 이렇게 볼게요. A 다시가 홀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다시를 저렇게 2A 다시 다시 더하기 1로 잡아주면 A 자리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A 다시는 홀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A 다시에 0을 집어넣었을 때도 얘는 1이라는 홀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A 다시가 홀수라는 조건이, 자, 얘가 홀수야 라는 조건이 요 A 다시 다시 있잖아. 이 A 다시 다시 얘는 음이 아닌 정수야,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치?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A만 이럴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아까 전에 요 식이 요렇게 바뀝니다. 자, 2A 다시 다시 더하기 1, 2B 다시 다시 더하기 1, 2C 다시 다시 더하기 1, 2D 다시 다시 더하기 1. 얘가 12다. 그럼 1 싹 다 넘겨주고 2로 나눠주니까 A 다시 다시 더하기 B 다시 다시 C 다시 다시 D 다시 다시 는 4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는 음이 아닌 정수의 조건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왜? 예.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얘가 뭐니? 4H4인가요? 4H4 35인가? 응. 그럼 이 35를 이제 어떻게 하면 답이야? 그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찾아놓은 455에서 35를 빼면 답이죠. 몇인가요? 420 이렇게 되겠지, 그치? 420. 이제 나머지는 할만해. 얘가 제일 어려웠어.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3번 문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을 잘 읽어봐야 되더라. 첫 번째 조건은 A가 B보다는 작은데 B가 4 이하이면, 그러니까 누구들을 말하는 거냐면 1, 2, 3, 4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2, 3, 4. 1, 2, 3, 4들에 대해서는 FA가 FB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1, 2, 3, 4한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큰 작작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호가 포함된. 그치?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나 조건은 C가 A의 원소인데 C가 4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나 조건은 누구들에 대한 얘기냐면 4를 포함해서 4, 5, 6에 대한 얘기죠. 4, 5, 6에 대한 얘기. 근데 이 4, 5, 6은 4, 5, 6이 쏜 화살표를 맞은 친구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여기에는 큰 작작은 아닙니다. 그쵸? 그죠? 그냥 4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한테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크로스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근데 이 가조건과 나조건에 모두 걸쳐있는 숫자가 누구죠? 4죠. 4. 그런데 가조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FA나 FB가 4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죠. 나 조건에서는 FC가 4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4는 어떻게? 교집합. 4는 무조건 4한테만 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들어봐. 가 조건에서 자, 4 이하에 있는 친구들은요. 함수값도 4 이하여야 된다 그랬잖아. 아, 근데 나 조건에서는 4 이상인 친구는 함수값이 4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딱 4는 가에도 걸리고 나에도 걸리니까 4 이상도 돼야 되면서 4 이하도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4는 무조건 4한테 써야 된다는 건 정해진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함수를 날릴 건데 4가 4한테 써야 돼. 이거는 그냥 고정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 그러면 자, 이제 이 친구들 1, 2, 3이라는 친구들 1, 2, 3이라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화살표를 날릴 수 있나? 1, 2, 3한테 날릴 수 있나? 1, 2, 3, 4한테 날릴 수 있나? 4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쵸? 여기 4에 등호 들어가 있잖아. 여기도 등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1, 2, 3, 4한테 화살표를 날릴 수 있고요. 요 과정에는 이제 큰 작작이 들어가 있어요. 승려가 큰 작작이 들어가 있으면서 등호도 있잖아. 그지? 그럼 뭘로 계산해? P요? 큰 작작이 들어가 있으면 일단 순열이야 조합이야 중복 순열이야 중복 조합이야. 그냥 큰 작작만 있어. 그냥 큰 작작만 있어. 이것만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 그랬죠? 조합이라 그랬잖아. 그치? 이 조건이 있어서 네가 누구랑 1대1로 이렇게 짝을 지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너네들은 너네들한테 쏴 이렇게 말하면 짝은 알아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조합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등호까지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중복 조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3개에서 4개로 중복 조합으로 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4H3이야? 3H4야? 그치, 4H3이야, 4H3. 그치? 이 부분이 4H3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 여기 5, 6. 민주야, 5, 6은 누구한테 쏠 수 있어? 그쵸, 4, 5, 6한테 쏠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별다른 조건이 없죠? 그냥 5, 6이 4, 5, 6한테 그냥 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유롭게. 그냥 함수야. 그죠? 그냥 함수. 승현아, 그냥 함수면 어떻게 계산해? 뭐야? 그냥 함수를 P로 계산해요? 야, 5가 5한테 쏘면 6은 5한테 못 쏘니? 근데 왜 그냥 함수예요? 그럼 뭔데? C가 4 이상이면 FC도 4 이상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4, 5, 6한 중에 아무나한테나 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조건은 4보다 작은 친구들한테만 지금 적용되는 조건이고 이 빨간 애들은 나 조건이잖아요. 나 조건은 그냥 4보다 큰 4 이상인 친구는 4 이상인 친구한테만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치? 승현아, 그냥 함수 어떻게 해? 3파이,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몇 번이야? 5번, 그쵸, 5번. 180. 4번 엄청 쉽네. 4번 답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이 4제곱근 2라는 애를 4제곱을 시켜주든가 뭐 8제곱을 시켜주든가 이게 4의 배수 제곱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6제곱밖에 없으니까 얘를 4의 배수 제곱을 시켜주는 방법은 얘를 4제곱 시키는 수밖에 없죠. 근데 얘를 한 번도 안 뽑아도 되잖아. 얘를 빵 제곱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전개식에서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6C 0하고요. 6C 4하고 이렇게 두 가지죠. 그죠? 6C 0이면 그냥 x의 6제곱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6C 4면은 x제곱에 4제곱근 2의 4제곱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은 그냥 x 6제곱, 그러니까 개수는 1이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얼마예요? 30x 제곱 이거니까 개수, 요거와 요거의 개수의 총합은 1번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저번에 그 1강 했던 것 중에 줄찾기. 12쪽에 3번, 그죠? 자, 12쪽에 3번 한번 볼게요. 문제는 충분히 읽어봤니?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하겠네 이거? 네, 하다가 끝까지 안 했죠, 그죠? 하다가 중간에. 자, 이게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A에서 갑이 출발하고 B에서 을이 출발해가지고 C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C에서 꼭 처음으로 만나자. 다른 데서 만나지 말고 C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요런 지점들을 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갑, 을 모두. 그죠? 만약에 갑이 요 점을 지나서 가는데 을이 중간에 뭐 잘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저기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간다. 그래도 둘이 만나버리죠, 여기서. 그죠? 얘가 을이 요 위치에 왔을 때 갑도 무조건 요 위치에 오거든요. 둘이 속도가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갑과 을이 만나지 않으려면 갑이나 을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여기를 지나지 말자는 약속을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지나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요 점을 지나간다는 말과 같아요. 이 앞에 세 점 중에 어디를 가든 결국은 여길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갑과 을은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갑아 너는 P를 지나와. 나는 Q를 지나올게. 우리 절대 R은 지나지 말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갑과 을 중에 한 명이라도 지켜야, 그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그래야 C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면 갑이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이게 뭐죠?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눈 거지. 얼마야? 35. 을도 마찬가지. 을도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 35니까 자, 35 곱하기 35가 전체 경우의 수잖아. 이게 몇이죠? 1200. 25. 자, 이거에서 뭘 빼줄 거냐면 갑하고 을이 둘 다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둘 다 이 초록색 라인으로 왔어. 그러면 둘 다 R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C 이전에 만나는 경우는 갑도 A에서 R을 거쳐서 C로 온 거고 을도 A에서 R을 거쳐서 C로 오는 둘 다 약속을 깨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경우를 전체에서 빼주는 거죠. 한 명만 저 A, R, C로 가도 된다며. 그니까 근데 왜 둘 다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반대를 생각하고 있잖아. 두 사람이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 그랬죠. 네. 두 사람이 C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두 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지킨다 이거잖아. 그치? 지금 이 이전에 안 만나야지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최소한 한 명은 약속을 지킬 경우를 찾고 있지.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거의 반대는 모두 약속을 깬다. 모두 약속을 깨는 경우를 지금 구해가지고 빼려는 거죠. 그래서 A부터 R까지 가는 게 몇 가지죠? 20가지인가요? 20가지. 여기도 그럼 20가지겠네? 곱하면 얼마? 400가지. 그래서 1225에서 400을 빼가지고
825 이렇게 답이 나온다. 혹시 여러분 여기 레벨 2까지 중에서 또 못 푼 문제 있나요?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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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이 없어? 4번. 네. 아직 까먹지 마요. 이건 아마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걸? 그치? 맞아.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어렵잖아. 근데 좀 어렵게 말을 해놔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걸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뭘까?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 다시 안 됐어요. 아이씨. 이거에서 이거 빼면 답이잖아. 됐어? 호호.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n 자리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이거부터 해보는 거지. 그지? 자, n 자리 1을 넣어봐요. 그러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의 원소의 개수가 a1이잖아. a1. a1이 뭐냐면 4 빼기 1이니까 3이죠. 이게 과연 무엇의 원소의 개수냐면, 자, 이게 뭐의 원소의 개수냐면 n 자리에 1 넣은 거니까 x바 fx는 1 그리고 x는 x의 원소인 요런 애들의 원소의 개수가 3인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닌가? 1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애들이 3개 있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똑같아. 그 다음 것도 A2 그러면 4에서 2 뺐으니까 2인데 얘는 그럼 뭐냐? fx가 2가 되도록 하는 애들이 2개. 그치? 그러니까 2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애가 2개. 마찬가지로 A3은 1인데 요거는 뭐냐면 fx가 3이 되는 애가 1개.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 6에서 1, 2, 3으로 화살표를 날릴 건데 1한테 화살표를 날리는 친구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3개. 그냥 3개 먼저 뽑아. 그냥 6개 중에 3개 뽑아. 6C3이죠. 내가 만약에 뭐 1과 3과 6을 뽑았어? 그럼 얘네 셋은 1로 날린 거야. 그치? 자, 그럼 두 번째로 2한테 화살표를 날릴 친구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그쵸? 또 남은 애들 중에 둘 뽑으면 되잖아. 그치? 둘 뽑아. 그러면 3C2가 되겠지. 뭐 2랑 5를 뽑았다. 얘네들을 이렇게 쏘는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남아있는 하나는 누굴 쏘게 되나? 잠깐만. 근데 겹쳐도 되는구나. 아니, 겹쳐도 된다. 3. 그죠. 남아있는 하나는 3한테 쏠 수밖에 없죠. 3한테 쏘래도 하나가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냥 6C3이랑 3C2랑 곱하면 되는 거죠? 네. 그때 한 가지니까. 근데 디디쌤이 네. 저거 할 때 네. 경우를 완전 따로따로 해서 했는데 어떤 걸 따로따로 해서? 6C3 곱하기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 쓰는 것도 3C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 쓰는 것도 하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6C3 곱하기 2파 이상 이렇게 하고 6C 곱하기 2파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6C3 곱하기 2파이 3. 3? 아, 나머지 애들을 그럼 나머지한테 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러면서 6C 한 다음에 2파 이상. 6C 2 한 다음에 2파 이상. 2파이 4요? 네. 완전 따로따로 경우를 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더했어요? 그래서 저 방금 그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푼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건 그럼 뭐야? 그냥 아예 GT쌤이 아예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큐에 계산하는 게 맞죠. 그죠?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곱해줘야지. 저렇게 하면 경우를. 겹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치, 겹치는 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답이 몇이었냐? 60까지네요. 60까지. 그렇죠? 이건 아니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 그리고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그 3시 40분에 그냥 합시다. 3시 40분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3시 40분에 도저히 못 온다. 그러면 일찍 오시고, 아니면 그냥 3시 40분에 오세요. 알겠죠? 나도 영어 모의고사 있어요. 10분 듣고 개념 강화? 개념 강화를 하고 이걸 들으면 되지 않아? 그래, 그럼 되겠네. 근데 있잖아요. 영어 모의고사를 하고, 밥을 먹고, 빨리. 개념 강화를 하고, 수업 이걸 들으면 되잖아. 저는 잠깐, 돈이 이거 없어서 좀- 밥을 못 사 먹어요. 어? 저는 돈이 없어서 밥을